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0일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바이든을 맹공격했습니다. 그가 워싱턴 DC에서 반세기를 보내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미국의 일자리를 없앴으며 중공, 멕시코 같은 나라가 미국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중공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무역 협상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까지 남은 70여일의 기간 동안 사흘 또는 나흘에 한 번꼴로 중공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일단 피하고 본다는 손자병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트럼프는 중공의 일시적인 화해 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공은 다급해졌습니다. 8월 21일 인민일보는 미중 관계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의견이 다른 것을 조정해 양국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대화를 다시 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싱크탱크 인원인 타오 원자오라는 학자의 이 글은 중공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놨으며 미국이 원하면 당장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주미 중공 대사관도 추이티엔카이 대사가 같은 취지로 주장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추이티엔카이는 중공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대화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추이티엔카이는 닉슨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모택동이 언급한 식구도 다시 인용했습니다. 1만 년은 너무 길다. 당장 오늘 아침 저녁이 급하다는 식구입니다. 다시 말해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추이티엔카이의 이 문장은 8월 13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했던 강연을 그대로 전제한 겁니다. 참고로 브루킹스는 신중 성향이 강한 연구기관입니다. 이런 중공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공 정권이 다급한 겁니다. 중공이 원하는 바이든이 당선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11월 3일 대선까지 기다리다가는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진하에서 군사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중공의 공구상급형 상급 핵 잠수함이 미국의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하이난섬 사냐 롱포의 지하 기지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됐습니다. 두 척의 예인선에 의해 동굴 밖으로 나온 이 핵잠수함은 7,000톤급의 전략무기입니다. 지하 동굴 기지의 존재는 10여 년 전에 이미 알려졌지만 여기서 잠수함이 나오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공의 핵잠수함은 소음이 심해 수중 트랙터란 별명이 붙을 정도라 하와이에서도 탐지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중공의 하이난 기지는 미제 7함대 유사시 공격 목표입니다. 미국은 중공의 핵 잠수함의 동태를 시간 단위로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홍콩의 캐릴람은 8월 7일 우한 폐렴 예방을 내세워 전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RNA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캐릴람 정부는 이를 위해 검사기관 3곳을 지정했습니다. 중공 질검총국의 감독을 받는 중국 검험유한공사, 선전화성클리닉 중심, 그리고 프리네틱스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선전화성클리닉 중심은 화따 유전자 연구소 산하로 DNA 자료를 중공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슈아 웡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화따 유전자 연구소가 위구르인들의 DNA 채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릴람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1억 5천만 홍콩 달러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구실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공포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화따 유전자 연구소는 위구르인의 DNA를 채취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입니다. 화따 유전자 연구소는 아시아 최대의 장기 이식센터가 있는 티엔진 제1중심의원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제1중심의원은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2014년의 경우 10,000건 이상의 간 이식을 한 병원입니다. 화따 유전자 연구소는 중국 내 소수민족과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DNA 뱅크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에 티벳 라사, 그리고 2018년에 신장 위구르 우르무치에서 혈액을 통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에 반대하는 홍콩인들도 티벳이나 위구르인들처럼 잠재적 장기 적출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일고 있습니다. 홍콩인들은 중공이 우한 폐렴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보다는 이를 명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 대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독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독재 대항에 들고 일어난 벨라루시인들의 시위는 여러 면에서 홍콩과도 닮았습니다. 태양이 찬란한 아름다운 나라 벨라루시에 독재자가 출현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면서 자유시민들은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한 폭력 진압에 맞서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따스함을 원할 뿐이라면서 평화 시위로 맞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루카셴코에 대해 우하지, 물러가라고 호소하는 장면은 홍콩 빅토리아 공원의 시위를 연상케 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시위대의 주 색깔인 백색과 붉은색을 루카셴코는 극히 싫어합니다. 시위대가 흔드는 벨라루시 국기는 루카셴코가 1995년에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벨라루시의 평화 시위를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할 때 광경 역시 2019년 치열했던 홍콩의 거리, 대학 캠퍼스와 비슷합니다. 방패를 앞세우고 무자비하게 진압에 나선 경찰 대열 앞에서 벨라루시 시민들은 두려움 없이 맞섰습니다. 사진이 너무 끔찍해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벨라루시 경찰은 시위대를 상당히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감옥에 가둔 뒤에도 곤봉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석방된 이들의 몸은 모두 멍투성이었습니다. 벨라루시 시위에서 여성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연대 인간사슬 잇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슬라브 특유의 모성애로 무장한 여성들은 시위대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루카셴코 정권과 경찰에 호소했습니다. 폭력에 맞서 사랑으로 포옹해야 한다면서 모두 흰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린 소녀부터 젊은 처자들,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손을 맞잡고 따스함으로 폭력을 녹였습니다. 루카셴코의 26년 철권 통치를 종식시키자고 나선 주역도 3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루카셴코의 탄압으로 선거 전에 남편들이 구금되자 대신 들고 일어선 여성들입니다. 대권 후보로 나섰다가 지금은 리투아니아로 망명한 스베틀라나 찌하노프스카야는 유력 대권 후보 유튜버였던 남편이 5월에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다면서 대권에 도전했다가 부정선거로 낙마한 찌하노프스카야는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칼레스니까 봐도 은행원이며 대권 유력 후보였던 남편이 루카셴코 정권에 의해 구금돼 거리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어느새 투사가 돼 우렁찬 목소리로 대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베라니카 찹갈라 역시 또 다른 유력 후보였지만 출마가 금지된 남편 대신 투쟁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벨라루시 자유화를 이끌던 여성 삼총사는 모두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가 그녀들을 불러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루카셴코는 감시 카메라와 AI로 전 국민을 통제하는 시진핑과 사이가 돈독합니다. 유럽으로 통하는 1대1로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는 벨라루시는 시진핑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충지입니다. 루카셴코나 그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붉은색과 녹색의 벨라루시 국기는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국기에서 낫과 망치 그리고 노란색 별만 빠진 겁니다. 루카셴코는 구소련 해체를 반대했으며 지금은 푸틴과 시진핑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벨라루시는 건국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매년 중공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열 차량조차도 중공제 홍치 리무진을 사용할 정도로 친중 국가입니다. 벨라루시는 중공의 자동차 메이커 지리를 유치해 벨지라는 합작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지리의 회장 리소프는 부인이
펑리유엔의 동생입니다. 벨라루시에 공장을 세워 2017년 가동에 들어간 지리는 현재 경찰차를 공급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중공과의 친교를 위해 2018년 춘절에 아들 니콜라이 루카셴코를 관영 CCTV에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루카셴코가 외국 순방 때 늘 데리고 다니는 니콜라이는 능숙한 솜씨로 중국의 미녀인 모리화, 제스민 플라워를 연주합니다. 루카셴코는 2015년 천안문에서 열린 열병식에도 아들 니콜라이와 동행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등장한 루카셴코는 시진핑 펑리위안 부부와 인사를 나눕니다. 과거 각국의 사신들이 황제를 배알하는 만방 레조를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수많은 외국 요인들이 잠깐 악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섭니다. 니콜라이는 이로부터 3주 후 루카셴코와 함께 유엔에도 나타납니다. 불과 11살일 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아주 이례적인 프로토콜이라 루카셴코가 장기 집권 이후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은 이 같은 루카셴코와의 관계 때문에 벨라루시의 혁명 가능성을 매우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콩 상황과 극히 비슷한 데다 루카셴코나 시진핑이나 부패하고 잔혹한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공 관영 CCTV는 벨라루시 국민들이 루카셴코를 전폭 지지한다는 거짓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시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인민들에게는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